그때 그 시간에 오늘은 단 8시간 만에 마을 전체를 피바다로 만든 한순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안전해야 할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역설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경찰관의 손에 쥐어진 총과 실탄은 본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무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마을 주민 전체를 향해 발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단 8시간 만에 무고한 주민 62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중상을 입은 전대미문의 사건. 2011년 노르웨이 테러 이전까지 세계 역사상 단일 총기 살인 사건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이 비극의 범인은 마을을 지켜야 할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 비극 중 하나인 우봉곤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난 우봉곤은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하사로 근무하며 사격 명수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경찰로 채용이 되었죠. 초기에는 청와대 경호실에 차출되어 근무할 정도로 표면적으로는 인정받는 유능한 경찰관처럼 보였죠. 평소에는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무시무시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추사가 매우 심했습니다. 악마처럼 돌변하여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도 생겼죠. 이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밀려나 1981년 12월 경상남도 오령군의 한 파출소로 자천성 발령을 받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 중심가의 엘리트 보직에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파출소로 쫓겨난 셈이죠. 이에 우봉곤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술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는 의령에서 만난 동거녀의 집에 얹혀 살며 하루하루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쌓인 지독한 열등과 폭력성은 황당하게도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폭발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황당할 정도로 사소했습니다. 1982년 4월 26일 오후 4시경 우봉곤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파리를 잡기 위해 동거녀가 우봉곤의 가슴을 내려쳤고 잠에서 깨어난 우봉곤은 내가 파리냐며 불같이 화를 냈죠. 우봉곤은 동거녀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후 밖에 나가 술을 마시게 됩니다. 오후 7시 반 만취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우봉곤은 동거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옆에서 말리던 친척 언니까지 폭행을 가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우봉곤을 말리며 동거녀를 잘 돌봐주지는 못할 망정 왜 때리냐며 질타했고 이 비난에 이성을 잃고 격분한 우봉곤은 파출소에 있는 무기고로 달려갑니다.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우봉곤은 무기고에서 M2 카빈 소총 2자루, 실탄 144발, 수류탄 7개를 탈취하게 됩니다. 한 마을을 초토화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화력이 경찰관 한 명의 손에 쥐어진 것이죠. 1982년 4월 26일 오후 9시 반 우봉곤의 첫 총성이 울립니다. 파출소 앞을 지나던 20대 청년에게 총을 발사해 살해한 후 곧바로 국리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왜 우체국이었을까요? 80년대 초 당시 시골 마을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우체국 전화교환대였습니다. 우봉곤은 마을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외부로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교환원 2명과 통신원 1명을 그 자리에서 쏴 살해하고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완벽한 고립을 노린 것이죠. 이후 우봉곤은 토곡리, 앞곡리, 웅계리, 평촌리 등 4개의 마을을 여유롭게 걸어다니며 사륙을 이어갔습니다. 밤 10시경 앞곡리의 구멍가게에 들어간 우봉곤은 집주인과 손님들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더욱 악랄했던 것은 그가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간첩이 침투했다, 비상이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 제복을 입은 우봉곤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문을 열어주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평촌리에서는 한 상갓집에 들어가 문상객들과 술을 마시다가 마을 사람 한 명이 총이 진짜냐며 건드리자 그 자리에서 카빈 소총을 연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했습니다. 한 집안의 친척들이 모여있던 상갓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상주 일가족과 조문객 등 12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촌리 상갓집에서 폭주하던 우봉곤이 총을 쏠 때 한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온몸으로 안아 총탄을 막아냈습니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지만 품 안에 있던 아이는 어머니의 시신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우봉곤은 집안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아직 안 죽은 게 있어? 라며 되돌아가 아기까지 총살하는 악마적인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죽어가는 동안 공권력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인근 온천에서 접대를 받고 복귀하던 파출소장은 소식을 듣자 내가 현장에 없어 다행이라며 도망쳤고, 출동한 전경 30명은 총을 맞을까 무서워서 마을 입구 다리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의령 경찰서장 역시 뒤늦게 현장에 왔으나 사상자들을 보고 겁에 질려 경찰서 안에 틀어박혀 문을 잠갔습니다. 우봉곤이 범행을 멈추고 숨어있던 동안 경찰은 숨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민이 목숨을 걸고 칠흑 같은 밤길에 산을 넘어 옆 동네까지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허위 신고 취급을 했다고 하죠. 다음날 새벽 5시 반, 총알이 떨어지고 날이 밝아오자 우봉곤은 평촌리의 서씨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씨 일가족 5명을 껴안은 채 마지막 남은 수류탄에 핀을 뽑아 자살합니다. 단 하루 만에 62명 사망, 35명 부상. 한 마을의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매년 4월 26일 같은 날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수십 곳에 이르는 비극이 남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내무부 장관이 사퇴했고 순경 채용 시 학력 제한과 인적성 검사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직무를 유기했던 경찰 간부들은 대부분 처벌을 피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건 발생 42년 만인 2024년 의령군에서 첫 공식 위령제가 열렸고, 2025년 의령 4.16 추모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신뢰를 무기로 바꾼 악마와 그 악마를 방치했던 공권력의 무능이 만든 상처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을에 짙게 남아 있습니다. 공권력의 신뢰가 무너진 잔혹한 밤, 우봉곤 대량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때 그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